네, 방금 소개받은 김인철입니다. 저한테 이제 발제 요청이 들어온 게 순천형 생태문화의 개념과 문화도시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분야가 생태나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 영역에 와서 문화의 영역에 관심이 많긴 한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대답은 잘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원고를 마지막까지 제출했었습니다. 아마 어, 문화라는 정의가 앞서 지금 좀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에 대한 사람들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화를 가져가야 될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화도시를 만들어냈던 그 아이디어가 이 도시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 문화수도 이론도 나오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나옵니다. 뭐 건강한 도시, 생태 도시, 또 문화적인 도시, 전원적인 도시, 도시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 아니면 이 변화되는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그 생물들이 이 변화된 환경 속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진화의 과정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어떻게 보면 도시의 생존에 대해서 각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이러한 문화도시의 필요성들은 다 알고 있어서 이런 어떤 모임들,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형 생태문화 도시의 개념을 좀 정의하고 순천다운 그 문화적 유산과 요소를 찾아서 우리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도시 우리 지역만의 순천형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를 찾아가는 길들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 그리고 시민들의 각각의 서사와 일상의 삶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이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그것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게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질 것인지 그 과정 자체가 문화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또 그게 우리 지역의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근데 문화도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도시 이제 그래 도시가 문화도시라는 걸 뭔가 좀 생각해 보는구나. 그리고 그것대로 가보자라고 하는 이제 출발선상에 딱 들어선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정하고 되면 현수막이 온 시내에 걸려가지고 순천시 문화도시 법정도시 지정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화도시 이제 해볼 만하다. 우리 도시 색깔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태문화도시, 우리 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태문화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태, 도시라고 했었을 때 인간들이 사여서 하는 그 집단의 어떤 주거 형태입니다. 대단히 생태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도시들은 인간을 위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생태라고 하면 자연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 또 자연, 야생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하고 도시는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인데요. 중간에 이제 문화가 끼어져 있어요. 생태와 도시를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버무려주고 해주는 개념이죠. 한 사회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벗어나 인간만의 만들어낸 어떤 삶의 결, 뭐 양식 이런 것들 문화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세 개의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제 발표는 이것들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막내가 방탄소년단을 되게 좋아하고 안 일어나면 아침에 방탄소년단의 버터를 틀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더인 RM이 그 문화의 힘에 이야기하면서 김구 선생님의 말을 빌려왔어요. 김구 선생님도 해방 우리 일제 저항하면서 싸웠던 독립운동사고 또 우리에게 문화에 갖는 힘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갖는 힘 그분이 정의하셨을 때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게 하는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화 때문에 행복하고 문화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RM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합니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자기는 그 문화의 결속에서 사람다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문화에 대한 저작적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문화는 아름답고 재밌고 힘이고 이런 정의들이 내려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문화도시는 어떤 그 문화에 갖는 힘들이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서의 문화는 유네스코 문화 생물성 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기본법의 문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갖는 개념들은 대단히 협의적이고 협소합니다. 문화라 그러면 문화예술, 예술의 한 장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요. 아니면 예전에 전통 문화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에서 추구하는 개념이라든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 보는 거 보면 예술 및 문화 양식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살아가는 방식 또는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유무형의 모든 가치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대단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금종 센터장님도 삶의 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돌잖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결이 좀 달라. 그렇게 말했던 아니면 저 사람은 나하고 살아온 배경이나 뭐 환경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넓은 의미로 문화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문화 사이에 아니면 이런 이질적인 생태와의 융합 그리고 함께 했었을 때 그런 창발성들이 발휘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도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나 아무리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많은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데이터, 정보, 지식 위에 지혜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날마다 변하는 이런 날씨를 보면서 우리는 그 많은 학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이런 불편한 진실, 그런 불편한 심리적인 근거들은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그것이 그 문제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고 자기의 삶의 양식, 삶의 가치 아니면 자기화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 동기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가 있어야지 문화를 통해서만이 그런 문제들이 지혜로 승화되어서 이 삶의 변화시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건 어쩌면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라 했었을 때 우리가 뭔가 단순하게 내놓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가는 그 과정과 그런 규칙들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고 함께 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양식과 삶의 체계, 신념으로 남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개념들은 사전적 의미로는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 문화적인 뭐 사적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가 많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말 사전도 지금 바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이런 삶의 양식, 가치 체계로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초기 이 문화도시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도시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사회적 생명체로 좀 바라봤어요. 생명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이 지구에 나타났을 때 보면 초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끊임없이 생물과 생물 사이, 생물과 환경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또 그곳에 가장 적소인 생명들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문화도시도 그러한 이행 경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 문화도시의 가장 원칙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분권, 지역문화의 다양성. 이런 문화들을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민주주의, 그리고 서로의 생각들을 충분히 듣고 그것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지역별로의 사는 사회와 경제 환경이 다를진데 어찌 일괄되게 독재처럼 전체주의 사고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원칙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학자들이 정의한 문화도시도 있겠지만 저희는 우리 순천 시민들이 내리는
아까 RM과 같은 그러한 정의들, 좀 조작적 정의들을 내려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예비도시 마칠 때까지라도 다양하게 우리의 문화도시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좀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문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생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생태금 생태학에서 나오고요. 에코라고 보통 많이 칭하는데 그 에코도 이코노믹도 에코가 단어가 접두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에코라는 말은 예전 그리스어로 그 집이란 뜻이거든요. 집 안에 보면 저희가 잠을 자는 침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다른 장소들이 있고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그런 장소들을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꽤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떤 장소는 조금만 이용하기도 하죠. 이 자연에서의 그러한 공간들, 생물들이 분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를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이고요. 이런 생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과 생물과의 서로 상호작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학문의 영역입니다. 거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서로 생물과 환경의 관계성인 거죠. 이런 관계성들을 살펴보고 그 관계성이 좋은 방향이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보편적인 좋은 방향이었을 때 그 자연은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를 보통 야생, 자연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은 의미로 많이 사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림처럼 많은 생명들은 서로의 얽힘과 설킴으로 그물것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두 마리, 두 종의 세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를 세고 있는 게 백로고요.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게 저어새라는 새입니다. 이 둘 다 지금 논에 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옛날 실학자 이익 선생님이 이 두 물고기를, 그 두 새를 보고, 한 새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가끔 먹이를 잡는 백로의 모습을 보고, 군자의 덕을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어새라는 애는 부리를 저어서 먹이를 잡아요. 부리를 저어서 물고기가 부리에 닿아야지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 쟤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탐하는 거구나. 그래서 소인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야 할 교훈으로서 시조의 소절에서 적절하다 그러면서 만획은 어지럽게 젖는다는 뜻이거든요. 젖을 이야기하는 거고 용서는 호미질하고 절구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호미질 용자에다 절구질 서자를 써서 용서라 해서 백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N 문헌의 용서라 그러는 백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삶의 어떤 교훈을 얻는 게 우리 보통의 일상의 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서로의 다른 방법을 추구함으로 해서 얘네들은 같은 공간에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경쟁을 피해서 서로 약육강식으로 싸운 게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사는 방법들로 이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을 지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결과가 생물 다양성이고 이렇게 서로 다름들은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다양한 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저마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국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배우고 국어를 잘하는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한테 배워서 서로의 각각 다른 진로를 갈 수가 있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생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언시즈에 나왔던 결과인데요. 연어를 하나 키우는데 온 유역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특정한 물 구역만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류도 필요하고요. 중류도 필요하고 하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던 아프리카 속담하고 똑같습니다. 자연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게 필요하죠. 그래서 문화 도시가 펼쳐지는 그런 공간들도 역시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태를 바라볼 때 이런 자연이라고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걸 받고 있죠. 이런 많은 걸 받고 혜택을 받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생명에 대한 존중들은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름, 이런 다양성에 대한 생각들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양식으로 정착화된다면 이게 바로 생태가 문화가 되는 것이겠죠. 생태와 문화는 오랫동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린 구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류가 출현했던 200만 년 전, 400만 년 전부터 인간들은 작든 크든 간에 이 지구와 상호작용하며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의 풍경들은 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인간이 끊임없는 예전 같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농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간이 이 자연이 알 수 없는 그런 추계적인 어떤 확률적인 어떤 영향들로 만들어진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마을별로 사람이 사는 곳에 보면 다양한 어떤 문화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자연 생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을 배경으로 우수한 세계관과 삶의 양식들을 만들어줬고 이게 하나의 지역별로의 고유한 토착적인 문화를 만들어줬죠. 우리는 그런 생태계를 바라볼 때 크게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어떻게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급, 조절, 지지 서비스가 있고요. 문화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얻는 것, 우리는 지금 농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벼농사의 중심들이 우리의 전통의 문화에 근간을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는 그런 어떤 자연 풍경들이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의 뿌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수많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우리가 어느 한 분야를 특정해서 너무 많이 취하다 보면 이것들은 악영향으로 되게 되고 그거는 자연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도시와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도시 합쳐보면 도시라고 하는 게 반생태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이런 자연처럼 뭔가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조절해주거나 아니면 생물 다양성을 지지해주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기생충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기생하는 것도 여러 타입이 있더라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서로 독자적으로 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기생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는 영향을 주고 한쪽만 이익을 보는 그런 편리공 기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같이 이익을 보는 상리 공생 기생도 있습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는 상리 기생해야 되죠. 상리 기생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생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너무 반생태적이니까 생태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했고 그런 것들이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10가지의 어떤 지침들을 원칙들을 세워서 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10가지 원칙들이 1975년에 리차드 레지스터가 이제 자기들 그 지역에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유하는 과정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덧붙이게 되죠. 그래서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도시, 건강한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요? 자기가 조깅하는 그 주변의 것들이 숲과 또 새소리가 들리는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슈머의 뭐 중간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든가 뭐 환경운동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하나씩 접목하면서 생태 도시의 개념들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태 원리의 기초에서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의 어떤 삶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 영역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생태 문화를 같이 해야 될 이유가 또 저는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을 이거는 이제 2018년쯤에 순천에 관련 장기 비전을 짤 때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던 건데 순천이 무엇이냐? 네, 죄송합니다. 순천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키워드들이 여러 가 나오는데 정원 생태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순천시가 그전에는 문화도시, 교육도시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생태를 브랜드와의 핵심으로 앞으로 내세우면서 열심히 그와 관련해서 경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순천이 어떻게 보면 생태도시, 습지도시, 정원도시로서의 일관된 정책을 해서 도시를 알리는 데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시민의 생활 양식이나 이와 관련된 부서 외에서는 아직도 이런 생태도시, 생태수소로서의 역할들은 아직 미흡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도시를 선택했던 그 배경에는 동천의 어떤 정화 아니면 순천만의 보존 또 조례저수지를 지켜냈던 어떤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천이 예전에는 똥천으로 불릴 정도로 되게 오염이 심각했었어요. 이것들을 거의 20년 넘게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결과
깨끗한 지금 2급수 정도의 하천이 되었고요. 그리고 순천만 같은 경우도 개발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였던 거죠. 기회를 순천이 만든 미래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또 조례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조례저수지까지 이어지는 그 수많은 시민운동의 그 핵심은 뭐냐면 참여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시민들은 성장을 했죠. 단련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은 보면 조례와 시민운동도 14년 걸리고요. 순천만 보존도 10년이 넘게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화산경마장이라고 지역에 도박장이 설려는 것들을 막아냈지만 1차가 다시 살아나서 2차 때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렵고 지난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시민들은 이런 협치와 공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자율적인 시민의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 이게 이제 14년 동안 했던 그 결과물들 비석을 새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참여하면 바뀝니다. 조례저수지의 매립을 막아내고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실현해낸 참여자치 시민운동을 기억합니다. 함께했던 어떤 단체 이름도 써 있지 않습니다. 조례 호수공원 한쪽에 조용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순천시가 지속가능 발전 대상 연속 3회 수상했다고 저보다 키가 큰 조각상이 2개가 있어요. 정말 우리 도시는 여전히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들을 던져보게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전환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함께 살아야 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마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이 지구에 인간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이코노미스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지구를 인간이 파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홀로세라고 하는 지질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질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생물이나 어떤 영향에 대해서 그 시대를 이름을 붙이는데 지금은 인간이 영향을 많이 붙여서 인류세라고 불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변화시켰던 영향력을 살펴봤더니요. 지금 여기 F라고 하는 거 함수입니다. 함수 안에 가로에 있는 것은 독립변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간에 따라서 지구가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과거 40억 년 전에는 AGI, 이 지구에 작용하는 이런 천문력 또는 지구력 또는 내부의 동력, 그러니까 기후나 지진 또는 이곳에 살아가는 생물들의 힘으로 지구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근데 불과 140년 만에 이 지구는 오직 H만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H는 휴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A, G, I는 0으로 수렴된다.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지구를 영향을 끼친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생태적 원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하고 또 자연과 자연, 또 자연 안에 있는 많은 생물과 미생물들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간들의 이런 존재를 끊는 행위 자체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거를 교리로 놓고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도 이야기하고 많은 전환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바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벗어나서 같이 공생하는 존재로서 호모 심비우스라고 해야 된다라고 20년 전부터 최재천 교수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태적인 생태 문화, 저희 순천시가 순천형 문화도시로서의 생태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들고자 어떤 도시의 미래의 비전을 생기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따라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이 주는 많은 혜택들 그리고 자연이 갖고 있는 이런 많은 교훈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보면 자연은 햇빛으로 움직이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에 아니면 앞으로의 도시와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할 때 이것은 햇빛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만 쓰고 있는지, 형태를 기능에 맞추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욕심 때문에 어떤 가우다시만 세운다고, 어떤 모양새만 세운다고 실제 기능하고 다른 건물들,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자연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 S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때 그게 바로 생태 문화,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로 봤던 제이콥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재생하면서 뭐 100억, 200억 엄청난 큰 금액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금액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말했어요. 가랑비와 같은 작은 돈으로 지원해 줄기를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뭔가를 해줄 수 있기로. 그래서 도시가 활력을 얻으려면 용도의 혼합, 뭔가의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함께 있어야 되고요. 짧은 블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은 접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 그러니까 요즘 신도시는 보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오래된 도시에서의 그걸 찾자. 그리고 높은 밀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거기에서 이런 창발성이 일어나니까. 이게 여기서 관통하는 말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있었을 때 어떤 외부의 영향이 있더라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태문화 도시 개념을 정리하자면 자연은 사람을 담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을 담겠죠. 그래서 생태문화 도시는 인간과 생태 그리고 문화가 융합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이 그러하듯이 생태적 원리로 작동되고 다양성과 관계에 의존하는 협치와 공유, 느린 속도를 인정하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행정이든 누구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과정과 규칙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우리 문화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순천 생태문화도시는 어디만큼 왔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의 국가정원이나 순천만, 뭐 조계산 대단히 훌륭하지만 지금 저희 순천 아니더라도 많은 도시들이 국가정원을 만들고 있고요. 훌륭한 습지에 데크를 놔서 또 숲을 가꾸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생태문화의 가치의 차별성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한계 민감도 감소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만의 어떤 문화적 정의가 새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순천이 정의하는 생태 문화를 따라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차별적인 좀 정책들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보편적인 생태 문화는 가질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생태 자원이 고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하면 바뀝니다. 정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